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퍼블리시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칵테일이 있는 시원한 바다 배경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빗살,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그 다음에 흩어지는 이제 빛들, 이제 우리가 이걸 만들어 볼 건데요. 물론 전체적인 분위기를 저희가 이제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이걸 모든 걸 다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는 빗살과 그 다음에 무지개를 만들어보는 그라디언 학습을 좀 해보고 그 이후에 나머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빗살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라디언을 제가 이용한다고 했으니까요. 네, 그라디언을 이용해 볼 수 있는데, 먼저 그라디언을 이용하기에 앞서서, 빗살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그거를 좀 저희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빗살 만드는 방법은, 저희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파일 앤 뉴 해서, 좀 크게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를 제가 1000픽셀에 그다음에 1000픽셀.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방법으로 만들 수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라디언을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도 만들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 다른 방법을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려 볼게요. 먼저 저희는 여기 필터. 자, 필터에 가시면 노이즈가 있고 애드 노이즈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아실 건 유니폼, 그 다음에 가우시안, 여기에 모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요거를 딱 이렇게 체크를 해제하면 컬러풀하게 나오죠. 저희는 이제 컬러풀하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노로 만들 거고요. 여기에 어마운트 값을 적당히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자, 어, 하얀색 분포가 얼마나 이제 만들어질 거냐, 이제 그런 거죠. 유니폼은 이제 규칙적인 부분이고요. 가우시안은 이제 이런 느낌을 좀 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좀 많이 값을 주고요. 그다음 OK를 누를게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제 필터에서 이제 블러에서 모션 블러, 방향성이 있는 흐림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눌러요. 자, 이때 여기에 있는 각도는 90%, 90도가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90도가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디스턴스를 최대한 오른쪽으로 당겨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OK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흐림 효과를 줘야 돼요. 빛이 이제 양 사이드, 좌우로 이제 퍼져나간 느낌이 있으니까요. 그때 필터에 가서 블러에 가우시안 블러를 주면 됩니다. 근데 이때 이걸 꼭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는 거고요. 자, 저는 그냥 여기에서 얘를 요 정도만 주고요. 오케이. 나중에 또 우리가 작업하다 보면 또 가우시안 블러를 줄 수도 있거든요. 좀 많이 뿌얘진 느낌이 들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에디트에 가서 여기 있는 define 브러쉬로 등록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검정색과 흰색이 섞여 있죠. 이때 브러쉬로 인식을 하는 그 색상은 검정색만 인지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검정색과 흰색을 가지고 이렇게 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define 브러쉬 프리셋으로 등록을 합니다. 자, 여기다 제가 얘를 빛이라고 이렇게 에, 빗살, 자, 빗살, 자, 빗살 1이라고 제가 이름을 하고요. 오케이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우리가 적용할 곳에 가서 브러쉬에서 빗살을 하나 이렇게 클릭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걸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색상은 흰색이어야죠. 흰색을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리고 여기를
하고 찍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찍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빗살이라면 어느 한 지점에서부터 퍼져나가는 느낌이 들어야죠. 그래서 컨트롤 T를 눌러가지고 컨트롤 Alt Shift를 누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근감 있는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컨트롤 Alt Shift 또는 자, 컨트롤 T하고 우클릭해서 여기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걸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거를 이제 선택하지 않고 사용하려면 컨트롤 알트 시프트를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알트 시프트를 누르고 조절점을 당겨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만듭니다. 또 여기를 손을 떼시고 다시 얘를 이렇게 조정하셔도 되겠죠. 자, 이때 색상은 제가 아주 하얀색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색상을 조금은 노란색이 자, 엔터를 쳐볼까요? 네, 노란색이 약하게 들어있는 색상을 하나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로 브러쉬 모양을 찍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시 이동 툴을 선택하시고 위치 또는 크기를 다시 조정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갖다 놓으시고요. 그리고 엔터를 치시고요. 그리고 나서 블렌딩을 이용합니다. 여기 블렌딩을 보시면 여기에 멀티는 아예 안 보이죠. 라이트는 밝게 보이지만 그냥 그 색상 그대로 보이죠. 뒤에는 배경도 부드럽게, 또 자연스럽게 오랩될 수 있도록 오버레이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다시 브러쉬를 누르고 둥글고 부드러운 브러쉬를 하나 선택합니다. 맨 위로 올라가시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고요. 적당한 크기로 만드신 후에 이때 적당한 크기를 만들 때에 크기를 조정하는 것은, 브러쉬 크기 조정하는 것은 열린 대괄호와 그 다음에 닫힌 대괄호를 이용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열린 대괄호와 닫힌 대괄호가 있고요. 자, 요것들은 저희가 앞으로 써야 될 또는 그런 이제 명령들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지금 현재 이게 그라디언트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앞서서 그라디언트 말고 아까와 같이 필터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블렌딩을 좀 이용했고요. 혼합 색상,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브러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검정색으로 마스크니까 검정색으로 얘를 이렇게 조정을 해서 끝부분을 좀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이제 사라지도록 만들 수도 있고요. 더 작게 해서 위에도 이렇게 저희가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소프트 라이트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드 라이트가 될 수도 있겠고요. 저는 이제 오버레이를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알아서 좀 판단을 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을 이제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게요. 자, 브러쉬를 가지고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브러쉬의 크기는 적당히 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검정색으로. 저희는 이제 브러쉬로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요. 예, 이렇게 적당히 줄이고요. 그 다음에 누르고 시프트를 누른 채로 쭉 드래그하면 수평이 만들어집니다. 45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수평. 그 다음에 또 적당히 크게 해서 여기를 또 누르고 간격을 조금 떨어뜨려야 되겠죠? 누르고 시프트 누르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좀 더 누를 수도 있죠? 이때 우리가 클릭하고 시프트 누르고 끝에를 클릭하면 직선의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여기에 들어간 거는 수직이죠. 직선이 아니라, 그죠? 물론 이제 수직도 직선이긴 하지만, 자, 한번 해볼까요? 클릭하고 Shift 누르면 이렇게 각도가 틀어진 상태에서도 얘가 직선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만, 저는 수직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자, 누르고 Shift 눌러서 쭉 이렇게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또 좀 더 작게 해서요.
자, 이렇게 자, 누르고 또 Shift 눌러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만들기가 조금 번거롭죠? 그래서 얘를 다시 Ctrl J로 이렇게 예, 복사를 하고요, 레이어를.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당겨서 적당한 위치에다 놓고요. 또 Alt 누르고 드래그 하면 또 이 부분이 이렇게 또 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레이어가.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 놓고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레이어가 지금 세 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요 세 개를 우리가 합칠 거예요. 선택하고, 선택하고, 선택하고. 이때 선택은 Shift 눌러서 저희가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레이어의 옵션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뭐가 있냐면요. 머지 레이어라고 하는 것이 있네요. 머지 레이어. 그럼 얘가 세 개가 하나의 레이어로 머지, 합쳐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 놓고 저희가 얘를 컨트롤 T를 이용해서 또는 컨트롤 Alt Shift 눌러서 얘를 이렇게 모양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등록하셔도 되는 거고요. 또는 아까처럼 제가 다시 ESC 눌러서 이제 해제를 했습니다. 어, 모양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그 모양을 조절하기가 조금 어렵죠. 좀 더 크게 해줄 수도 있고요. 좀 더 작게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모양대로 저희가 등록을 할 거예요. 에디트, 그 다음에 디파인 브러쉬, 여기는 빗살 2라고 줄게요. 그 다음 떨어져서 브러쉬,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일로 갈게요. 자, 다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요. 그리고 조금 작게 할까요? 자, 이것도 브러쉬니까 좀 작게 해서. 이때, 브러쉬 모양이 이런 게 안 나오면, 여기에서 브러쉬 모양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러분들이 만든 이름의 브러쉬가 등록돼 있을 겁니다. 자, 그거 선택하시고 적당히 줄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얘를 클릭을 합니다. 아이고야, 뭐가 문제죠? 예, 색상이 있는 하얀색이 들어가야 되죠. 자, 여기는 검정색과 흰색이네요. 예, 바꾸고요. 아니면 안 바꿔도 됩니다. 근데 전 바꿔놓고, 전경수가 배경색 위치를 바꿔놓고, 하얀색 위치, 하얀색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을 눌러서 색상을 너무 하얀색으로 놓지 마시고, 그 안에 색상이 노란색 계열이 약간 섞여 있는 그런 색상 선택하시고, 오케이. 그리고 클릭해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컨트롤 T. 자, 컨트롤 Alt Shift 눌러서 얘를 이렇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엔터. 그리고 여기에서 블렌딩해서 우리가 소프트를 쓰시든, 이걸 쓰시든, 하드라이트를 쓰시든 쓰시고, 그리고, 마스크를 만들어서 필요 없는 부분을 감추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다시 브러쉬 선택해서 맨 위에 올라가시면 여기에 이렇게 제너럴 브러쉬라고 되어 있고요. 소프트 라운드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부드러운 거 선택하시고요. 적당히 크기를 조정하신 다음에 검정색으로 이렇게 끝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이 조금 더 퍼져나가듯이 보이겠다. 그럼 뭐 다른 것도 또 좀 필요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이미지 썸네일을 클릭하시고 여기 필터에서 블러 그다음에 가우시안 블러를 주시면요. 조금 더 흐릿한 느낌의 형태를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자,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줄 것이냐는 꼭 한 번에 탁탁탁탁 주실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느낌의 빗살도 만들어질 수도 있겠고요. 요런 것과 요런 것을 합쳐서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어? 음. 자, 또는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요 두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과 필요한 부분을 적당히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렇게 얘를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또 조정하셔가지고 사이즈를 자, 이렇게 끌게요. 이렇게 놓고 또 엔터 치고 그다음에 Alt 눌러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모양들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 그라디언을 이용하지 않고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그라디언을 한번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끌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라디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라디언은 자, 여기에서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이렇게 만들 겁니다. 물론 이제 만들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라디언 레이어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어, 고전적인 예전에 사용하던 그라디언 이제 그 방법이 있고, 지금 현재의 CC에서 지금 또 2024에서 또 조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먼저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놉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그라디언 툴을 선택을 하고요. 자, 그리고 정경색과 배경색은 알아서 색상을 주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검정과 흰색으로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자, 베이직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왜 검정색에서부터 투명색인데, 왜 얘가 반대로 보이지? 여기가 검정색이고, 여기가 투명색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때는 리버스 때문에 그래요. 리버스를 다시 해제를 하면요, 정상적으로 정경색에서부터 흰색, 정경색부터 배경색인 흰색 또는 정경색에서부터 투명색으로 우리가 설정할 수 있거든요. 자, 지금 보는 거는 여기에 이렇게 눌러보시면 예전에 사용한 클래식 고전적인 그라디언트 사용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현재 2024에서 사용하는 그라디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저는 얘를 일단 놓고 할게요. 우리가 그라디언 공부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선형. 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 수직 또는 이제 직선형이죠. 얘는 원형. 원뿔형, 원통형, 뭐 다이아몬드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전 얘를 이렇게 놓고 할게요. 나중에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걸 할 거거든요. 원형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무지개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자, 눌러놓고요. 그 다음에 자, 쭉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자, 사이즈는 상관없어요. 아주 조정할 수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끝까지 이렇게 제가 좀 만들어 놨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쪽에는 이제 투명을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투명을 만들든 하얀색을 만들든 이제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오른쪽에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속성에서 자, 밑에 보시면 요거가 있고요. 또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죠. 요거는 색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색상은 꼭 여기 선택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다 이렇게 얘를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얘를 더블 클릭하면 색상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색상을 넣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투명도 조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만들어 놓은 요 포인트를 우리가 지우고 싶을 때는 누르고 바깥으로 이렇게 당겨내면 이제 삭제가 됩니다. 또는 얘를 클릭하고 오른쪽에 포인트를 클릭하고 이 휴지통을 누르시면 위치가 조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 여기에 아래 보면 오파시티 그라디언트라고 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까맣게 보이는데 오른쪽에는 투명하게 보이죠. 오른쪽을 딱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여기에 오파시티가 있고요. 여기 0이라고 되어 있네요. 불투명 도형이죠. 이렇게 우리가 얘를 조정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를 만들어야 돼요. 자, 여기다가 포인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클릭.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얘가 하얀색인 것은 투명하다는 얘기거든요. 오파시티가요. 자, 얘를 우리가 100%를 넣을 거고요. 자, 왼쪽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오파시티를 0을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포인트를 만들면 돼요. 포인트를. 자, 몇 개를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적당히 그 개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띄엄띄엄 클릭하고 여기 지금 제가 건너뛰었잖아요. 클릭하고 여기를 이렇게 또 여기가 건너뛰어서 얘를 클릭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자, 여기는 땡길까요? 네, 그리고 이쪽 맨 오른쪽에 다시 한번 클릭하고 투명하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간격이 검정색이 그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투명색은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요 간격이 너무 일정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클릭하고 여기에 이렇게 또는 조금 더 범위를 많이 잡고 싶어요 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디를 할까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이렇게 포인트를 만들고요. 여기다 다시 불투명도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조금 더 조절을 한다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것을 이용해서 위치를 조정할 수도 있죠. 이렇게. 또 얘도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자, 이때 Shift 누르면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들어가면서 Shift 누르면 수평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더 이렇게 또는 여기에서 이렇게 Shift 눌러서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죠. 자, 더 많이 만들 수도 있겠고요. 더 이제 디테일하게 할 때는 이걸 좀 더 많이 이제 조정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합니까? 자, 이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만들면은 이 포인트가 너무 많으니까 조절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 하나, 모양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J를 합니다. 아까 똑같이. 그리고 위치를 이동합니다. 이동 툴로 위치를 이렇게 또 이동을 해요. 아, 여기 위치가 이동이 안 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그라디언 툴로 여기를 이렇게 위치를 이동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조정할 수도 있겠죠? 아, 여기서는 뭐 얘가 필요 없을 것 같아. 이게, 아니면 이 부분에 얘를 이렇게, 여기를 조금 더 어둡게 투명을 조정할 수도 있겠죠? 모양을 조금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다시 컨트롤 J로 해서 또 하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라디언에서는 그라디언의 요 모양을 요 막대 있죠? 예. 아니면 요 부분, 요거는 이제 그 크기를 조정하는 거고요. 자, 요것도 예, 위치, 크기를 조정하는 거니까요. 요 막대 있죠? 예, 하얀 막대, 요걸 가지고 또 드래그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들을 우리가 합칠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를 합쳐버리면 하나의 이미지로 얘가 변환이 돼버립니다. 뭐 그라디언트가 아니거든요. 조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세 개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컨트롤 알트 그다음에 영문자 E.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 음, 머지 레이어를 누를 수도 있는데 이 머지 레이어에 컨트롤 E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Alt를 누르고 얘를 눌러주면 합쳐집니다. 원본은 남겨두고요. 원본을 합친 하나의 또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합쳐진 이미지가, 레이어가. 근데 이렇게 누르고 하는 것보다는 이 경우에는 컨트롤 알트 영문자 E를 눌러서 합칠 수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요것들은, 자, 클릭, 클릭, 클릭. 혹시나 또 모르니까요. 여기 그룹으로 만들고요. 여기다 얘를 그라디언트 원본 이렇게 쓸까요? 그라디언트 원본 이렇게 쓰고요. 얘 눈은 끄고요. 자, 여기에서 얘를 클릭하고요. 자, 얘는 이 상태로 컨트롤 T에서 이렇게 또 만들 수도 있죠. 컨트롤 T 시프트. 그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고요. 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또다시 복사할 수도 있겠죠. 그죠? 컨트롤 J 또 복사하고요. 그 다음 위치를 또 이동하고요. 자, 또 이런 식으로 또 위치를 살짝 이동해서 또 합칠 수도 있겠죠. 예, 이거는 이제 꼭 원본을 보관할 필요성은 없죠. 그래서 예, 컨트롤 E.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컨트롤 E. 이렇게 합쳐지고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위치를 조정할 수도 있겠고요.
자, 여기 끝이 좀 약간 이렇게 모자른데, 뭐,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이씨, 이거 맞춰야 되잖아. 그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안 맞춰도 돼요. 그냥 자르면 되잖아요. 이렇게 영역을 잡아서 우리가 델리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뭐 맞춰질 수 있겠죠? 우리가 다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모양이 필요한 거죠. 자, 그다음에 컨트롤 D로 영역을 풀고, 그다음에 다시 컨트롤 T를 해서 할 수도 있겠고요. 아까와 같이 모양을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를 변경에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변경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겠고요. 또 아니면 우리가 이거를 자, 컨트롤 이제 ESC 눌렀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아예 얘를 브러쉬로 만들 수도 있죠. 그죠? 저는 브러쉬로 잘 만들어 사용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안 보여야 되잖아요. 눈을 끄면 이렇게 투명과 검정색으로만 보이겠죠. 그래 놓고 어떻게 에디트 그 다음에 define brush preset 여기는 gradient brush 뭐 이렇게 제가 이름을 쓸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요걸 또 이용해서 우리가 얘를 이제 지우겠습니다. 얘를 이제 지우고, 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키고, 그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브러쉬, 자, 밑에 맨 하단에 있는 거. 이걸 쓰셔도 되고, 이걸 쓰셔도 됩니다만, 저는 그라디언 공부하는 거니까 얘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눌러가지고, 또 흰색이네요. 그죠? 네, 자, 색상을 바꿔서 눌러가지고,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컨트롤 T, 컨트롤 Alt Shift 누르고요. 그 다음 조정을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놓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컨트롤 Alt Shift 눌러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다 보면, 조금 더 퍼지는 듯한 느낌을 이제 주고 싶잖아요. 먼저 이럴 때는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적용을 한 후에 이동 툴을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블렌딩을 준 후에, 오버레이,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너무 딱딱해. 그러면 필터에 가서, 블러에 가서, 가우시안 블러를 적당히 줍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요 값은 얼마를 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 해상도에 따라서 내가 작업할 것에 대한 해상도를 염두에 두고 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 갖고 만들어 봤냐면 우리가 2024, 즉 CC에서 만들어 봤잖아요. 네, 또 눈을 끌게요. 이렇게. 자, 얘도 이제 지울게요. 여러분들 연습하면서 그냥 눈을 꺼셔도 됩니다. 좀 너무 많으면 여러분들이 헷갈릴까 봐 좀 아예 지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이렇게 만들 거고요. 자, 그라디언을 했는데, 여기 어떤 거. 자, 이번에는 여기서 우리가 그라디언, 이제 클래식 그라디언트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전에 여러분들이 2024가 아닌 이전 방법을 쓰면 조금 이제 그 적용하는 게 오른쪽에서 막 하는 것보다 오른쪽에서 이 프로퍼티스에서 하는 것보단 조금은 쉽게 될 수 있어요. 자, 여기를 클릭하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똑같이 나오죠? 이때는 얘를 요거 넓은 요 그라디언트 요 모양을 요거를 클릭합니다. 안에서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베이직에서 자, 얘를 이렇게 클릭하면 나오겠죠? 또는 얘를 이렇게 클릭하면 나오겠죠? 뭐 상관은 없어요. 자, 여기에서도 지금 요 부분은 검정색이어야 될 것 같아요. 브러쉬로 등록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라디언을 내가 이용해서 뭘 하겠다 그러면 여기는 다 하얀색이 되면 됩니다. 또는 색상이 이렇게 노란색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즉, 아랫부분은 뭐가 되냐면요. 색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전에서 얘는 클래식한 그라디언을 이용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얘를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불투명도, 투명도는 어디서 조정하느냐 조금 더 조정을 해볼게요.
투명도는 어디서 조정하느냐면 요 위에 거예요. 여기가. 자, 얘를 딱 클릭했더니 오파시티가 나오죠. 얘를 클릭했더니 여기는 컬러가 나오고요. 그래서 위에 걸 누르고 제가 또 이렇게 얘를 막고 자위로 이렇게 많이 좀 했습니다. 자, 맨 왼쪽은 오파시티가 0, 오른쪽도 오파시티를 0. 물론 이제 다 조정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또 투명이 돼야 되죠. 완전히 뭐 0%를 꼭 줄 필요는 없어요. 적당히 이제 색상을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모습이 안 보이죠. 그죠? 모습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전 클래식하고 현재 2024년 좀 큰 장점과 단점이 뭐냐면 이전 거는 내가 유추해서 만들어야 되고요. 그걸 좀 조정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결과물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해야 되니까 뭐좀 불편하죠. 쓰는 것 자체는 얘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클릭하고요. 자, 저는 대충대충 클릭할게요. 네. 저는 법만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자, 여기는 이렇게 하고 주문을 또 하나 놓고요. 자,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너무 이게 노란색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검정색으로 다시 바꿀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내가 얘를 눌러서 검정색으로. 자, 그리고 OK.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얘를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서 Shift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는 곧바로 이렇게 이미지로 되잖아요.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컨트롤 T를 해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조정을 하셔가지고, 자, 조정하셔서, 이동이 돼버렸네요. 이때, 강사님, 저는 또 이게 그 전체가 다 작아지는데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것은 요거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게 클릭돼 있으면, 여기 클릭돼 있으면 전체의 종횡비, 가로세로 비율이 같이 이제 움직여주는 거고요. 얘가 클릭이 여기 해제가 돼 있으면 따로 조정할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얘 두께감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해놓고요. Alt 눌러서, 그러니까 이동 툴 선택하고 Alt 눌러서 얘를 이렇게 좀 움직여 줄 수도 있겠고요. 다시 Alt 눌러서 이렇게 또 Alt와 Shift를 적당히 움직여가지고요. 적당히 눌러가지고 수평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 이후의 방법은 나머지는 다 같은 방법입니다. 또는 이렇게 겹칠 수도 있겠죠. 그래 놓고 어떻게 돼요? 여기, 예. 많이 만들었으니까 다 선택해야 되겠네요. 해서 컨트롤 E로 누르시면 선택한 레이어 하나로 합쳐져 버리는 거고요. 컨트롤 Alt E를 누르시면 원본은 남겨놓고 원본을 다 합친 이미지 레이어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죠. 자, 컨트롤 Alt E. 자, 그럼 여기 이렇게 맨 위에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나머지는 지우시든 아니면 보관해 놓으시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좀 껐습니다. 자, 그 이후에 얘를 꼭 보관해야 되느냐 아니면 얘를 내가 그냥 보관하지 않고 쓸 것이냐. 컨트롤 알트 E를 누를 것이냐, 컨트롤 E를 누를 것이냐. 어떤 걸 판단해야 되냐면 내가 그 이후에 수정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수정할 수 있다면 원본을 보관하는 게 좋고, 수정할 필요성이 없다. 그 상태에서 끝나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보관할 필요 없이 합쳐주면 되겠죠. 그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나머지는 같아요. 자, 이걸 그대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얘를, 자, 컨트롤 알트 E를 누르셔야 됩니다. 연습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자,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우리가 얘를 브러쉬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때는 일단 이 백그라운드가 없는 상태에서.
백그라운드가 이제 숨겨진 상태에서 저장을 합니다. 자, 디파인 브러쉬 프리셋.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얘를, 요거는 이제, 이전 브러쉬, 이전 그라디언트, 이전 그라디언트 브러쉬. 이렇게 쓸게요. 네. 자,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겠죠. 방법은 나중에 똑같습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자, 자, 요거 이제 다 지울게요. 자, 놓고, 선택하고요. 여기까지 다 선택해서요. 자, 이렇게 지워버렸습니다. 자, 뭐지 한번 놓고 선택해 볼까요? 네, 이렇게. 자,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요.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무지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무지개. 자, 무지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때 그라디언트 선택해야죠. 그리고, 클래식 그라디언트 쓸 건지 아니면 그라디언트 쓸 건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클래식 그라디언트는 어렵지 않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클릭하면 요 하단에는 색상을 주는 거고요. 위에는 투명도를 조정하는 거예요. 자, 일단 나 둘 다 한번 해보죠. 일단은 저는 여기에서 먼저 그라디언트.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경색, 배경색이 있겠죠. 자, 무지개 색상은 7개 색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문제가 되겠죠. 자, 먼저 저는 여기에 CC 버전이 요걸 좀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전경색. 자, 빨주, 노초, 파남, 보죠. 그래서 첫 번째 전경색은 빨간색으로 제가 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배경색은 보라색을 하나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얘를 이렇게 정경색에서 배경색이라고 하고요. 정경색, 투명색, 그 다음 위에는 검정색, 흰색이고요. 자, 일단 요거를 먼저 선택하지 마시고요. 선형으로 먼저 하세요.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얘를 이렇게. 자, 저는 지금 얘를 그냥 그대로 쭉 드래그 했어요. 자, 이렇게 드래그 했습니다. 넓게 이제 보면서 만들려고 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색상은 이게 CC잖아요. 색상은 오른쪽에 프로퍼티스에 보시면 여기에 그라디언트 칼라라고 된 요 밑에에 보시면 이렇게 칼라를 설정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투명도 설정할 수 있는 곳이 있죠. 우리는 둘 다 이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색상을 바꾸셔도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다른 색상을 넣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빨간색을 할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색상을 넣을 때는요, 이게 플러스가 나오죠? 플러스, 그죠? 플러스. 자, 이렇게 플러스가 나올 거고요. 7개 색상인데요. 왼쪽과 오른쪽은 투명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가운데가 지금 현재 투명해지고, 바깥쪽이 투명해졌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시작 부분과 끝나는 부분이 각각 투명해지는 부분이어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다 단 클릭하고요. 여기서도 제가 얘를 이렇게 클릭해서요. 자, 이쪽은 다시 보라색을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보라색을 좀 넣고요. 다시 조정할까요? 자,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은 일단 왼쪽과 맨 오른쪽의 색상은 그냥 놔두시고요. 여기서 이제 색상을 만드시면 돼요. 자, 클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근데 안 맞죠? 그냥 얘를 이렇게 다 가운데로 몰아주세요. 이렇게. 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좁혀줄 수 있는 거죠. 음, 자, 여기서 보시면은 가운데에는 뭐가 돼요? 예, 투명한 부분이 많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고요. 바깥쪽에서도 우리가 끝나는 부분이
에, 많은 부분이 지금 우리가 투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작성하실 때 여기에 다시 그라디언트 선택할게요. 여기에서 요 실질적인 적용되는 요 색상은 다 가운데로 몰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운데 정도로. 자, 조절할 거고요. 여기도 좀 더 조절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색상을 좀 넣어주면 되죠. 더블 클릭하고 여기다 주황색 하나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더블 클릭해서, 클릭하고 더블 클릭해서, 그다음에 노란색 하나 설정하시면 되고요. 요거 가운데를 이렇게 조정하시면 좀 부드럽게 위치, 그라디언이 시작하는 부분, 여기가 시작이에요. 요 색상에서부터 요 색상까지 시작하는 부분에 중심점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심점을 이렇게 조정하는 게 나을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조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는 뭐가 돼야 되냐면 투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또 우리가 클릭하고 여기다 투명을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네. 왜냐하면 이렇게 줘버리면요. 여기 오른쪽 클릭할게요. 다 투명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다 투명해서 색상이 있는 오파시티가 0에서부터 100%, 여기도 0에서부터 0%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여기는 투명했다면 다시 땡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오른쪽에다가 맨 왼쪽에다가 클릭하고 여기에서 뭘로 오파시티를 이렇게를 조정을 합니다. 오파시티 여기가 투명해야 되네요. 저 잘못했네요. 자, 여기를 요두 번째 포인트를 오파시 100%.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클릭하고 클릭한 게 이제 위치를 이동하고 오른쪽에 클릭하고 자,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놔두면 안 되고요. 자, 여기에 분포되어져 있는 쪽으로 얘를 당기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이렇게 당기시고요. 근데 왼쪽 오른쪽의 범위가 지금 위치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그라디언이 지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또 이렇게 당겨 버립니다. 너무 당겼네요. 그죠? 이거야. 지우고요. 자,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당기고 자, 여기 조금 더 이렇게 좀 여기가 좀 이렇게 더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면 이제 얘를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무지개는 이렇게 선형이 아니죠. 직선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여기에 옵션에서 여기를 누르시든 아니면 위에 가셔가지고 여기서 요걸 누르 상관은 없거든요. 이 중에. 그쵸. 왜 이렇게 보이냐면요. 시작하는 부분이 지금 가운데가 중심이 되는 거고요. 끝나는 부분이 바깥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줄여야 되겠죠. 이렇게 놓고 얘를 위치를 이동하고 위치가 이동됐네요. 얘는 원형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크기를 줄여요. 자, 위치를 이렇게 조정할까요? 다시요.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겠죠. 뭐, 이 상태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또는 모양을 또 더 조정하거나 여기서 또 조정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만약에 이제 얘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위치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얘가 좀 이렇게 호가 약간 비선형, 그러니까 가로가 조금 더 긴 호가 정원이 아닌 그렇게 모양을 바꾼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얘를 또 조정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물론
아까는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이 부분들을 적당히 잘 또 조정해 주시면, 그죠? 그런 범위들을 우리가 이렇게 또 조정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이제 정리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얘가 이제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라디언 여기다 누르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를 여기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브러쉬로 검정색으로 그 다음에 둥글고 부드러운 걸로 맨 위에 올라가서 둥글고 부드러운 걸로 맨 위로 올라갈까요? 자, 클릭해서 얘를 크기를 적당히 줄여가지고 더블 클릭하고 적당히 줄여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얘를 이제 조정할 수도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전에 있는 클래식한 그라디언트는 다시 작업해서 다시 적용해야 되는데 얘는 적용된 상태에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그라디언을 이제 어, 나중에도 또 써야 되니까 보관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거는 이제 제대로 보관이 안 된 것 같은데. 여기다 이렇게. 자, 요것도 있었죠? 자, 그러면 자, 여기다 클릭해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름을 하나 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요거 눌러가지고 얘를 눌러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무지개 그라디언트. 자,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빗살 그라디언트도 있겠죠? 클릭할게요. 얘를 딱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눈이 꺼져 있으니까 눈을 켜고요. 자, 여기 이렇게 끄겠습니다. 자, 하나 나왔죠? 자, 이렇게 세 개를 다 할 수도 있던 요 모양 하나를 등록하는 거니까요. 예, 클릭하고 여기에서 다시 얘 눌러서 얘는 빗살 예, 그라디언트.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고요. 자, 근데 내가 이제 저희가 이게 만들다 보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이제 등록해 사용해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그라디언트 컨트롤 키 누르고 얘를 클릭해서 얘를 저장하려고 해요. 얘를 저장.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얘 선택해서 여기 가셔가지고 import selected gradient, 임포트 내보내기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고요. 거기다 저장할 거예요. 자, 여기다 얘를 우리가 그라디언 뭐랄까 내가 만든 그라디언트에서 저장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워볼게요. 자, 얘 해서 우클릭해서 우리가 델리트 그라디언트 하면은 이제 지워지겠죠. 자, 여기서 싹 다 지울게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본을 다 선택하겠습니다. 기본. 자,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재 내가 만든 걸 다른 컴퓨터에서 내가 쓰려고 하면 그게 없잖아요. 그럼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만든 그라디언을 우리가 저장해 놓은 곳을 불러와서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눌렀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임포트 그라디언트에서 여러분들이 저장해 놓은 곳에 가셔가지고 보면 자, 여러분들이 저장한 곳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빗살에 저장해 놨으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얘를 클릭하고 로드.
시면요, 얘가 어디로? 맨 하단에 내가 만든 그라디언트라는 폴더가 만들어지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만든 게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 얘를 가지고 다시 활용하시면 됩니다. 클릭해서 원형을 클릭하고 내가 얘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 설명드린 거는 뭐예요? 자, 현재 우리가 2024 부분이죠. 그죠? 2024. 잠깐만요. 저 잘못 선택했네요. 자, 다시 위로 이렇게 좀, 새로운 레이어 다시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할게요. 여기다가. 자,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똑같아요. 클릭하고, 여기에서 요걸 누른다고 했었죠? 예. 넓적한 거. 그죠? 자, 얘도 이렇게 위에는 이제 투명도를 조정하는 것이고요. 아래는 색상을 조정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방법 똑같아요. 아까 차이가 뭐죠? 자, 클래식은 내가 이거를 만들어 놓고 적용할 때 그 범위나 분포, 위치나 이런 것들을 적용한 후에나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조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에서는 우리가 얘를 이와 같이 에, 보면서 조정하면서 나중이라도 굳이 또 그라디언트에서 또 조정할 필요 없이 직접 작업하는 곳에서 조정할 수 있다.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저장하는 것은 New라고 하는 걸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다 하나 이제 등록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고 우리가 익스포트에서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원하는 곳에다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방법은 같아요. 자, 먼저 네임을 정하고 new, 또 네임을 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new 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얘를 나중에라도 쓰기 위해서 그 자체에 대한 그 적용된 그라디언트를 내보내서 가지고 있으려면 익스포트를 누르시면 되고요. 임포트는 가져올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를.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브러쉬로 여러 가지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브러쉬에 가보면 이렇게 여기 적용된 것들이 있는데 맨 밑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된 게 있네요. 우리가 빗살도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빗살 1, 빗살 2,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브러쉬, 그 다음에 이전 그라디언트 브러쉬. 자, 이런 것들도 똑같이 클릭, 시프트 누르고요. 클릭 또는 컨트롤 키 눌러서 띄엄띄엄 있는 거. 비순차적인 것은 컨트롤 키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시프트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여기서도 얘 눌러서 여기다 어떻게 아까 우리가 익스포트는 내보낸다 그랬고요. 임포트는 불러온다고 했었잖아요. 익스포트. 자, 자. 여기까지 찾아왔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이름을 하나 정하고요. 여기는 이제 빗살 브러쉬 뭐 앞에 쓸까 이렇게 나의 빗살 브러쉬 이렇게 써놓고요. 저장을 합니다. 자, 똑같겠죠? 지워요. 다 지워볼까요, 여기까지? 뭐, 비싼 내가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네. 써놓고요. 뭐 클릭해서, 델리트 브러쉬. 자, 그럼 없어졌겠죠? 물론 잔서로 남아있는 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러올 때는 얘 눌러가지고, 어디에서, 자, 임포트 브러쉬.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장한 곳에 가셔가지고, 얘를 불러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걔는 어디에 있냐면 또 하단에 이렇게 가보시면요. 나의 빗살 브러쉬 해서 이렇게 얘를 우리가 불러올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요거는 지금 우리가 그 다음 영상에서 또 브러쉬를 갖고 또 뭔가 모양을 만들어서 적용도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효과들을 이용해서 좀 어둡게도 좀 해보고 막 이렇게 좀 해볼 거거든요. 그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시라고 먼저 빗살이나 이런 저장하는 방법, 만드는 방법을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또 활용해서 한번 또 최종의 결과물.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네. 저는 이제 빨리 이제 어떤 결과를 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조금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까지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